와룡봉추입니다. 오늘 3월 19일 저녁인데요. 오늘 시장 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사실 좀 막막합니다. 어, 오늘 아까 오후장에는 뭐 2008년도 때의 기억도 막 되살아나면서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구간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. 굉장히 좀 정말 뭐 비이성적인 상황이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, 지금 상황은요.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있고, 신용 반대 매매나, 음, 이 로스컷이나 뭐 이런 물량들이 뭐 지금 얼마나 나왔는지 아직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, 음, 오늘 봐서는, 오늘 아까 상황을 봐가지고는 종목들 자체가 오늘 뭐 거의 보시면 오늘 그 거래소하고 이 코스닥 시장을 합쳐가지고 하한가만 31개입니다.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시장이라는 건데,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뭐 너도 나도 일단은 다 던지고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오늘 뭐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는데, 뭐 요즘 말이 되는 게 없습니다. 별로 말이 되는 게 별로 없는데,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하나 조금 우리가 하락 이유 중에 한번 조금 뭐 나름대로 근거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폭락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. 음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어제 이제 미국에서도 10%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이다, 이렇게 뭐 볼 수 있고요. 한국과 대만의 주가가 유독 다른 국가들의 주가보다 많이 폭락한 이유로 설명을 했는데, 음,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 보이는데 조금 극단적인 얘기가 좀 있어 보이고, 일단은 글쎄요, 이게 최악의 상황을 전제를 하고 봤었을 때의 얘기로 보면 지금 얘기가 일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본다라고 한다면.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조금은, 한쪽으로 조금 치우친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. 음, 일단 뭐 분명히 오늘 하락했던 부분하고, 제가 최근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좀 수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우리 시장 오늘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근데 대신 오늘 이 외인들의 상황을 보면 코스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도를 했습니다만,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만, 여기 보시면 매도가 나왔습니다만,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,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오늘 매수가 들어와서 순매수가 좀 들어왔어요. 그 측면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장 마감 무렵에 나왔던 이제 이런 얘기들, 요 얘기들, 어, 특히 이제 여기서 회사채 관련돼 있는 부분을 직접 이제 손을 대주겠다라고 했던 이 부분과 함께 어, 채권 시장까지도 손을 대서, 지금 오늘도 채권 금리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. 그 바람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, 물론 외국인들이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간 건데,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정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, 오늘 나온 이 대안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제안들 중에 가장 좀 음, 그래도 다행스러운,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내용의 어떤 대안이다.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요. 음, 이게 뭐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 뭐 지금 회의를 해가지고 다음 주 내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, 최대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. 미국 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부양책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잖아요. 나오고 있는데,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요거까지 하나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죠.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화 스와프 얘기가
어제 그저께 나왔었고, 저도 이거 빨리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.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, 한국은행에서도, 그, 홍 부총리께서도 지금 현재 내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,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, 일단 미 연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. 지금 현재 외인들이 이렇게까지 빠져나가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되는 게 환율이잖아요. 그 환율을 잡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시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게 제 개인 판단이고요. 이게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.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지금 시행이 좀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. 이게 뭐 여기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요.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봤었을 때 우리 시장이 조금 안정적으로 가려면 지금 뭐 차트를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. 지금 거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11, 12년도에 그 유럽 위기를 이미 넘어섰고요. 하락폭이 지수가 코스닥의 경우에는 거의 근접하게 왔어요.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뭐 아직 우리 현재 상황을 한번 보시죠. 이동의 제한이 있다거나 한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경기가 당장 침체로 돌아선 상황은 아니죠. 회사들이 망해가면서 실업자들이 막 급증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. 2008년도에 그 미국발 금융위기 때라든지 리먼 사태 때라든지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처럼 터지고 나서 뭐 갑자기 회사들이 막 무너지면서 실업률이 막 증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상황만큼 지금 현재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일정 정도 지금 선반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강합니다.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니까 주식시장이 인류가 아니라 주식시장이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불확실성에 좀 과도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일단은 미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부양책들이 나올 거고 우리도 지금 부양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. 결국은 그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당장은 뭐 제가 생각할 때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4월 초 뭐 늦어도 4월 한 초중순 정도 선이면 어느 정도는 조금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. 그때쯤까지는 일단은 널뛰기 장세가 계속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널뛰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틀 연속 이렇게 지금 2, 3일째 계속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한 번쯤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안 나오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. 차트상으로는. 근데 어쨌든 지금 구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계속해서 떨어지지는 않아요. 계속해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. 일정 정도 떨어질 정도가 되고 나면 조금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말씀을 드렸던 것도 조금의 변화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. 개미 눈물만큼 조금 외인들의 변화가 좀 보이는 것 같다. 오늘 뭐 좀 비슷비슷한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외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코스닥이라든지 선물 쪽에서 매수가 조금 들어왔다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가시적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약해요. 아직은 좀 약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의 행태들과는 뭔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조금은 다른 쪽의 모습들이 지금 감지는 되는 것 같다. 아직까지는 말씀 그대로 개미 눈물 정도 발톱 밑에 때만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은 그래서 미약한 신호입니다만 신호는 조금씩 그 이전에 전혀 없던 신호에서 깜깜했던 신호에서 이제 진짜 희미한 그 신호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걸로 보여진다. 그런 정도까지 어제 오늘 이틀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은 보였습니다. 일단 뭐 그렇게 지금 보면 우리 시장이 일단 뭐 언제 뭐 안정이 될지 뭐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모르겠죠. 아마도 현재 미국 시장이 우리 그
장이 끝나고 나서 양전환을 살짝 했었다가 지금 또 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장 시작을 앞두고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.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미국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양책들이 지금은 이 비이성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어 소위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지금 정책은 쏟아내고 있는데 부양책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하루 외면받았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. 이러한 정책들은 계속해서 시행이 될 겁니다. 이러한 부양책들은.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 비이성적인 구간이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풍부해진 유동성을 바탕으로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다발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유동성을 더 공급해 주면서 엄청나게 이 돈다발 수준이 아니라 돈 박스채로 들고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,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마도 뭐 컨센들이 하향되면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고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실제 신빙성이 있는 얘기들입니다. 그러나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유동성이 과하게 지금 과할 정도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.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게 풀려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원래 한 개씩 사용을 했던 걸 한꺼번에 2개, 3개씩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이제 그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당장은 조금 괴롭고 고통스러운 구간으로 지금 우리가 접어들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요 구간이 넘어가는 시점쯤부터는 생각보다 조금 빠른 이 반등세를 조금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.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선반영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도 있겠다. 물론 그 가능성이 높다 낮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. 근데 이 유동성 공급된 게 주식시장에서 반영이 돼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또 다른 얘기가 될 테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소진돼 버리는 거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지금 반응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공급되어 있는 유동성을 나중에는 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푼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하나씩 풀어갔던 것들을 내가 총알이 충분하니까 여러 개로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여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소비라는 것 자체가. 이제 그런 쪽의 개념으로 지금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오늘 장 마감 무렵에 나왔던 우리 아까 뉴스로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나름 좀 괜찮은 대안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일단 회사채 쪽하고 그다음에 환율 쪽하고 뭐 국채 이쪽하고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잡아줄 수만 있으면 지금 나온 거에서 통화스와프를 제외하고는 지금 일단은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리고 통화스와프도 지금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조금의 브레이크 정도는 걸어줄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HLB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. 뭐 지금 길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. 오늘 시장 뭐 아시다시피 거의 뭐 이 초토화 됐습니다. 시장이 마이너스 11% 코스닥 시장, 뭐 거래소 마이너스 8% 이상 초토화된 상황이었는데 잘 지켜오다가 막판에 조금 밀렸죠. 막판에 조금 밀려가지고 한 마이너스 5%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8만 원 라인은 일단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또 보이긴 했습니다. 이제 사측의 어떤 대응도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.
밑에서는 일단 받아주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. 분봉상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조금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. 이게 지금 특히 이제 요게 조금 매물이 좀 나왔어요. 여기서 매물이 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뭐 그렇게 크게 매물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. 이때는 매물이 아니었습니다. 매물이 일부 출회가 됐습니다만 뭐 그걸 거의 다 받아낸 그림이었고요. 요건 오늘 거의 투매 형태로 쏟아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그랬습니다만 일단은 관리하는 모습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. 지금은 뭐 사실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버티기가 좀 쉽지는 않죠.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조금 요런 때 뉴스라도 엊그저께 이때 뉴스라도 한번 조금 연장선상에 있는 뉴스라도 하나 좀 날려줬으면 했는데 없었고요. 모르겠습니다. 일단 그 부분이 메인은 아니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기대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. 우리가 원래 생각하고 있는 그것만 일단 생각하시고요. 뭐 저도 그렇게 해야 제 정신 건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부담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땡큐하게 받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일단은 기존에 가고 있는 상태로 가야 되는데 시장이 일단은 뭐 조금은 이성적으로 돌아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전제가 되지 않고는 이거 뭐 내일 예상이고 뭐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다만 밑에서 지키려고 하는 힘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다 정도. 그런 정도의 힘은 봤다.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공매도도 얼마 나오지 않았고요. 300주 남짓 나왔고 대차도 지금 오늘 뭐 일정 정도 약간은 상환이 들어왔습니다. 대차 상환이 들어왔는데 이제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해지고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상환을 많이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조금만 안정이 되면 오늘도 장중에 보시면 HLB가 코스닥 지수가 살짝 이렇게 올라갈 때 살짝 이렇게 떨어지다가 살짝 반등을 줄 때 보면 얘가 먼저 반응을 해요. 먼저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지금은 뭐 시장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시장에 좀 더 주목을 해보자.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힘든 구간이고 정말 역사적으로 역대급 최고의 아마 이 시장을 지금 지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. 대부분 다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니실 겁니다. 아마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뭐 매도를 하든 보유를 하든 모두 다 대응이니까 어떤 대응이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다 입게 돼 있습니다. 아무리 힘든 구간이지만 본인의 이성을 잃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 업데이트하면서 어떻게 될지 나름대로 예상해보고 분석해보고 그 상황 속에서 대응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됐었을 때는 조금 더 빠른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나중에 지나고 나면 2008년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008년, 2011년, 12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. 정말 많이 힘들었고 공포스러웠습니다. 그때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부족할 때였으니까 지금도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때는 더 부족했을 때였으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만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웃으면서 한 번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그 당시에 정말 힘들었다고 그런 상황이 또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모두 힘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